고요한 어느 날 오후 15층 복도 끝집에 살던 이웃집. 할머니의 빈자리는 그저 텅 빈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79세의 김은자 할머니는 몇 달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모습,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정성껏 화분을 돌보던 모습, 그리고 복도를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환하게 인사하던 밝은 미소까지. 이 모든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셨나? 아니면 잠시 친척 집에 가셨겠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2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부재는 단순한 빈자리가 아닌 오랫동안 그 공간을 채워왔던 온기와 활기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할머니 바로 옆집에 사는 40대 직장인 진수 부부는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진수 씨의 아내인 서연 씨는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반찬을 나눠 먹는 등 유난히 정이 깊었던 터라 할머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할머니 집 문을 한 번 더 쳐다보거나 베란다 화분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갔죠. 마치 가족의 일원이라도 잃은 듯한 상실감이 진수 부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는 언제나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과 정겨운 목소리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매번 건네주던 직접 담근 장아찌나 갓 끓인 따끈한 국물 같은 소소한 나눔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진수 부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가을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수신이 넘는 미스터리한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일반적인 택배와는 조금 다른 투박한 포장이었고, 상자 겉면에는 마치 오랜 시간 먼 길을 걸어온 듯한 낡은 흔적들이 엿보였습니다. 관리실장은 상자를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신인 없이 도착하는 택배는 좀처럼 없었기 때문입니다. 송장에는 발신인 김은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송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게 뭐지? 보낸 사람은 김은자 씨? 1501호 할머니 이름인데? 송장에는 발신인 주소는 적혀 있지만 수신인이 비어있네? 주소는 우리 아파트가 맞고 참 이상하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대체 누구에게 보내려던 걸까? 혹시 물건을 잘못 보낸 건가? 아니면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잠시 망설이다가 일단 열어봐야겠군. 뭔가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 관리실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종이 상자가 하나 더 있었고, 그 안에는 고이 접힌 편지 한 장과 함께 손으로 직접 뜬 듯한 따뜻한 목도리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목도리 하나하나는 각기 다른 색깔과 무늬로 정성스럽게 짜여 있었고, 마치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실 한 올 한 올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포근한 실의 감촉이 느껴지는 순간 관리실장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편지로 향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예상치 못한 내용으로 관리실장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는 내내 숨을 죽이며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목소리, 처음엔 담담했지만 점차 떨림이 편지는 제가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미리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남깁니다. 편지는 뜻밖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전해달라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특히 옆집 진수 가족에게 전하는 마지막 선물과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아파 이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더 이상 예전처럼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아파트에서 지난 세월을 보냈던 할머니는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준 이웃들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꼭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병상에서도 이웃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할머니의 깊은 마음과 함께 미처 전하지 못했던 따뜻한 작별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작은 친절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 한마디, 문 밖에 놓인 작은 간식 하나하나가 할머니에게는 삶의 큰 기쁨이자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관리실장은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목도리와 함께 전해진 할머니의 진심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진수씨 부부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택배 전달이 아닌 한 이웃의 마지막 진심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수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다 평소와는 다른 아내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걱정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애틋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혹시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아니면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눈물을 글썽이며 손에 들고 있던 편지와 목도리를 보며 아니, 그게 아니라 진수씨 할머니 소식 들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 혹시 고향에서 다시 오셨대? 아니면 우리가 할머니께 연락이라도 해봐야 할 일이 생긴 거야? 왜 갑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편지와 목도리를 진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진수 씨는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 속에는 진수 가족과 나누었던 소소한 일상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에서 바라본 진수 가족의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간 귤 한 봉지, 마주칠 때마다 건넸던 환한 인사, 그리고 어린 딸 예원이를 귀여워하며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진수 씨 가족과의 작은 교류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원이가 할머니 집 문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웃었던 순간 서연 씨가 만들어준 김치찌개를 맛있게 드시며 행복해했던 기억 등이 편지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진수 부부에게는 사소했을지 몰라도 할머니에게는 삶의 가장 밝은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할머니가 예원이에게 주었던 작은 용돈과 함께 예원아, 할머니가 준 사탕 맛있었니? 할머니는 우리 예원이 덕분에 매일매일 웃었단다. 라고 적힌 구절에서는 진수 씨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편지 속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예원이, 아이고 예쁜 우리 예원이. 할머니가 사탕 줄게. 어서 와서 받아가렴. 할머니도 예원이 덕분에 심심하지 않아. 매일매일 놀러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정겨웠기에 그 목소리를 더 이상 직접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어린 예원이도 편지를 읽는 아빠의 곁에서 할머니의 이름이 나오자 할머니, 언제 와요? 예원이랑 같이 그림 그리기로 했잖아요. 라며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진수 부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남긴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울먹이며 손수 뜬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할머니가 우리가 너무 보고 싶으셨나 봐요. 이렇게 편지까지 남기시고 이 목도리도 우리 예원이 거랑 제 거랑 진수 씨 거랑 우리 가족 수대로 다 뜨셨나 봐요. 한 땀 한 땀 얼마나 정성스럽게 뜨셨을까?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 가슴에 안으며 우리한테 가족처럼 대해주셨는데 우리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셨네.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남겨주실 줄은 몰랐어.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먹먹하다. 우리가 해드린 작은 것들을 이렇게 크게 기억해 주셨다니.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진수 부부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했습니다. 그 문장은 할머니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대한 아름답고도 슬픈 고백이었으며 동시에 남은 이들에게 전하는 깊은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문장을 통해 자신의 삶이 결코 외롭지 않았음을, 오히려 사랑과 온기로 가득 찬 시간이었음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으며 목소리가 잠시 잠기기도 한다. 제게 가족이 따로 없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에서의 삶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금자리였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는 진수 부부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묵직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과 메시지는 고독사처럼 슬프고 어둡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이웃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와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에 남기는 위로를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보여주는 따뜻한 스토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는 진수 부부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전체에 잔잔한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웃의 내면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들을 조명합니다. 할머니의 편지는 단순한 이별의 글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움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더 이상 아파트에 계시지 않지만 그녀가 남긴 온기는 진수 부부의 마음속에,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 한 사람의 외로운 노년을 따뜻하게 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시 남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것.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웃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영향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죠. 할머니의 편지는 그렇게 작은 행동이 만들어내는 큰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서적인 교류와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귀한 증거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개인화되고 고립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웃 간의 따뜻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 이웃을 향한 작은 미소, 짧은 인사가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아파트 주민들 모두에게 전해져 앞으로 서로를 더욱 살피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작은 친절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가 작은 불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김은자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그리고 그녀가 남긴 사랑의 편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